할게요.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마이크 테스트. 슬프던 마이크 테스트.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놈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오늘 서울시 의회야 319차네요. 300차가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9차가 되었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제가 뭐 국가기관에 어떤 뭐 직책을 갖고 있거나 이 현장에 나오기 전에 뭐 정치적인 지식이 많았거나 전혀 아니었죠. 네, 일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안보가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헌법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는데 다시 잘 세울 생각은 안 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아예 복구도 못하도록 아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한 국민으로서 국민 주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진실된 소리를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는 강원도 시정전화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모두 또 자유대한민국 개척과
우리 미래의 우리 소중이들 자식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나라 되찾아가야 됩니다. 문재인 이재명 기적시켜버리고 부정당 일시시켜버리고 민노총 일시시켜버리고 사업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명부에 무거운 짐 지고 가던 나에게 우리 정의당을 많이 컸어요. 모든 것이 2017년도에 모든 것이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만드시나니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니 이제 나는 알게 되리 인생을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모든 계획 주 뜻대로 이끄시나니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함을 사모하는 소망을 주셨느니라 신실한 나의 하나님 계획하신 일 처음과 나중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 기뻐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때 음악이 나오면 이게 음악이 작아졌잖아요. 네, 지금 더욱더 지키고 계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국민의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국민의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헛된 행동을 했다고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라며 전사하신 군인분들께 감사하기는커녕 헛된 희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국민의례를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하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잘못된 거래요. 선생님들이. 그 마음으로 목숨 바쳐 대한민국 지키신 분들은 뭡니까? 그 덕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으면서 목숨 바쳐 대한민국 지키신 군인분들이 헛된 희생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뭡니까? 교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민의례 존중하고 소중하게 잘 가르치십시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목숨까지 강요할 수 없다라니요. 이 시간에도 목숨 걸고 대한민국 지키는 군인분들이 몇 명인데
이 시간에도 북한이 전쟁 시작하면 목숨 바쳐 이 나라 지키실 분들이 누굽니까? 이 시간 나라 사랑하는 표현 중에 시간도 짧으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국민을의 순서입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국민을의 아이들이 잘 배우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애국심 기본적인 거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개항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한편의 애국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어진 한편의 애국 시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부르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잘했어요, 우리 소중이들. 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네, 감격스럽습니다.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하신 분들,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 묵념. 강 대표님 국민교육원장 괜찮으세요? 아 그냥 정의 정화를 괜찮으세요? 그냥 하게끔 해주시죠. 네. 네. 국민 정체성. 네, 국민교육헌장은 국민 정체성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헌장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더 계승을 해야 될 것이지 거짓말로 전체주의에 입각한 헌장이라고 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교육헌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다시 이 국민교육헌장을 교육헌장에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붙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윤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시연하는 기발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명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화이팅!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개선하자. 계승하자. 국민
교육훈장 정신을 계승하자. 계승하자. 국민 교육훈장 정신을 드높이자. 등업이자. 잘했어요. 잘했어. 저는 이제 K-파티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세요. 이따 봐봐. 네. 네, 저 죄송한데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요. 네네. 네, 지금 이 현장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했다라는 진실을 알리고 있고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언론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당시 기사들 지금 허위 신고하면요 다 처벌받을 기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열어서 보세요. (2017년) 준비하러 가셔야 돼요.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속였던 게 이제 국정농단이었고 그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이 뇌물이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는데 알고 보니 뇌물이 0원입니다. 그러면 국정농단을 하지도 않았고 탄핵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뇌물 0원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불법 사기 탄핵을 시켜놓고 지금까지도 그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자들은 악마죠. 10년이 지나서 더 진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거짓 뉴스들을 퍼뜨리는 자는 악마입니다. 대한민국의 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자리는 또한 오히려 대한민국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청소년의 성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자리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진보당, 통진당의 찌끄레기당,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1월 9일날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의안번호 2215945 22대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2장 14항 G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인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They're arresting you for Section 5 public order. This is because people have been offended by what you said.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may have your defense.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ed to rely for.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tried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Taking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원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뭐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실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심각하게 억압당하고 있다.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부모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반대하는 부모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라고 비일비재로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부모를 형사처벌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법안이 대한민국에 발의가 된 것입니다. 진보당의 손설 의원 대표 발의, 그 외에 전종덕, 이주희, 정혜경, 윤종호, 용혜인은 생활동반자법도 발의를 했죠. 김재원, 서왕진, 김준영, 최혁진,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가정을 파괴하겠다라는 악마들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악마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손솔, 전종덕, 이주희, 정혜경, 윤종호, 용혜인, 김재원, 서왕진, 김준영, 최혁진, 대한민국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겠다는 이 악마들,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이 자들은 천벌받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강력하게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시오. 명분은 많은 생활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법안을 살펴보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여성과 남성 둘입니다.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성별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100가지가 넘는다라고 가르치죠. 성별에 대해서.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자도 여기다 넣지. 소아성애자도 여기다 넣지. 손술. 동물하고도 넣지. 수강. 동물을 좋아하는 거. 동물과 수감까지 여기다 넣을 겁니까?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아침에는 여자, 저녁에는 남자, 새벽에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게 성 정체성이랍니다. 성별 정체성. 이렇게 터무니없이 말을 만들어놨습니다. 괴롭힘이란 역사적 구조적으로 차별받았던 집단이나 그에 소속되었던 특정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그 각 목은 제가 출력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유치원생만도 못한, 유치원생이 더 잘하겠네. 이 법안 이게 뭡니까? 이 수준 낮은 이 법안 이게 뭡니까? 네? 상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로지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법이죠. 오로지 이런 악법을 지금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성 정체성과 또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 듣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에만 있는 것, 전라도의 성지 광주광역시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기관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설의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라는 곳이다. 이게 뭔 소리냐? 구라 아니냐고? 아니다. 진짜 그런 게 있다. 슬로건만 봐도 무려 광주 속 작은 중국을 내걸었고 그 유명한 전세계적 신중 포섭 기관인 공자학원이 운영하는 곳이다. 아직까지도 복합 쇼핑몰 하나 없는 인구 140만의 대도시 광주지만 광주광역시가 호남대학교 공자학원과 협약을 맺고 이 센터의 문을 연 것이다. 공자학원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이나 다름없는 곳이며 놀랍게도 이 센터는 전라도 광주광역시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에는 6.25 때 중국 중공군을 고무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과 북한군에 가담하여 싸운 한국계 중국인인 정율성 음악회가 열리고 있고 그런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문화공원을 광주시 주관으로 만들겠다고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광주시는 중국과의 문화교류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관광객 유치하려고
6.25 때 직접 중공, 북한군 침략에 가담한 인물의 기념 공원을 만든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하려고 히로히토 천황폐하 기념 공원을 만들 건가? 네, 여러분. 자, 중국과 친해지기. 뭐 얼마나 친해지려고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정일성이라는 인물을 가지고서 아직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금도 48억 들여서 만든 정일성 역사공원을 운영 중에 있고요. 광주광역시 남구에는 정일성 거리 전시관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6.25 침략자 정일성을 위대한 음악가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전시관 자체가 정일성 이름을 그대로 납두는 것 자체가 정일성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안 하면 정일성을 선양하는 게 아닌 것입니까? 네? 광주광역시 선생님들, 당신들 양심이 있습니까? 말만 안 하면 선양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는 게 중립이고 선생님들의 양심인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아직도 6.25 침략자 정일성 역사공원, 정일성 거리 전시관 아직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능주초등학교는 어떻게 했죠? 능주초등학교에서는 바로 잡았습니다. 정일성 벽화와 화순교육지원청과 화순군청은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정일성 벽화, 정일성 흉상, 정일성 기억교실을 철거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았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비판받았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뻔뻔하게 정일성 역사공원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 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을 뿐더러 무슨 지자체의 장입니까? 깜빵에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침투되어 있는 고위관리층 간첩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중국의 대한민국의 6.25 호국 보훈 정신을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 이런 자가 간첩인 겁니다. 따로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강기정 같은 자가 매국노이자 대한민국 깜빵에서 영원히 나오지 말아야 할 악마죠. 네.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강기정한테 세금 주지 말고 국민들한테 좀 세금 줘서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쵸. 강기정에게 국민 세금 월급을 따박따박 주고 있는 거 이것도 다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이 자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헛소리 짓거리는 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 중에 하나죠. 전체주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는 거는 전체주의에 입각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여러 의견이 있는 이 5.18 정신에 대해서 왜 국민이 한마디도 못하게 오히려 했다가는 깜빵에 가게 만드는 이런 몰상식한 전체주의 행각을 합니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네, 이거에 이어서 빈손 시인님께서 이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요목조목 써주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잘못된 만남. 고양시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 금지를 요구하자 화장실 변기를 박살내고 도망가버린 짱깨. 경복궁 돌담에서 똥 싼 중국 남자와 여자. 제주도 용마를 돈을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떼어가는 짱깨들. 제주도와 서해안에 마약을 몰래 싣고 들어오다 적발된 짱깨들. 제주도 해안가 유명 관광지에서 아이들에게 노상방뇨 시키고 뒤처리 휴지를 바다에 투척한 짱깨들. 한국 전철에서 노인에게 자리 양보를 가로채는 짱깨. 20대 여자에게 청소년, 이거는 지금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여성에게 기습 키스로 성추행, 짱깨. 평택 오산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여 중국으로 송출한 간첩 행위의 짱깨. 한강 둔치에서 중공인민군 복장으로 군대식 열병을 한 짱깨들. 무비자로 무작위 입국시켜주니 때로 들어와 불법 위장 취업하는 짱깨. 가짜 금으로 국내 금은방에서 현화하려다 들킨 짱깨. 이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중국인 가라며 거부. 중공의 파면 중공 140조 증발. 태무산 짝퉁 레이더의 비극. 중국 1:1로 사업에서 임금 미지급 14국 반중 폭동으로 연쇄 붕괴. 중국인 일본 자산 대거 매각, 대타출. 2만 중국 가구 추방 위기. 캐나다 중국인 대규모 강제 출국. 스웨덴 길거리에서 난동 부린 중국인 대서특필. 스웨덴 국민 대분노. 이스라엘 48시간에 중국 노동자 10만 추방. 미얀마와 태국 중국인 대규모 추방 명령. 중국인 7,600명 추방. 일본 중국인 비자 전면 금지. 다이소 기업을 흔들기. 중국 요요소 군산의 1호점 개점. 중국 내 코스트코에서 중국인들 훔칠 수 있는 만큼 다 훔쳐라! 잦은 절도 만행으로 영업 중단. 알리, 테무, 발암물질 검출 기준치 340배 초과. 중국 여권 영국에서 대참사. 한국 무시한 120만 중국 인플루언서 영국 공항서 개망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명령. 중국 4만 명 하룻밤 사이에 추방. 중앙아시아 반중폭동 휩쓸었다. 반중봉기 폭발. 37개국에서 중국인 추방 물결이 출렁거린다. 체코 중국인 입국 금지. 한국인만 입국 허용. 태국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거리에 나와 한국 환영. 중국인 거부. 키자흐스탄 시민들 중국 5성기 소각. 반중 물결 폭발적으로 확산. 스위스 중국인 거부. 중국은행 대붕괴. 9,700곳 폐쇄. 쿠팡 3,700만 개인정보 유출 범인 중국 짱깨. 셰셰. 어쩌라고 망발. 중국인들 인구 실종. 1년에 7,300톤 피적출 공산당 기득권들의 회춘용. 시진핑 푸틴의 150살 썰이 실화였나? 강남 고가 빌딩과 아파트 제주도 땅 투기 사재기 짱깨들. 중국인 전세비 먹튀. 공자학원 거의 간첩 속을 수준. 한국 국민 90%가 중국인 당장 나가! 시진핑과 이재명의 잘못된 만남. 2026년 1월, 오늘이 날짜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 1월 17일 박수. 네.
저도 솔직히 날짜를 요즘에 가는 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어쩌라고? 중국인이 쿠팡에서 3,700만 정보 유출했는데 어쩌라고? 네, 이게 찌실 수준입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 애들이 다 중국인 친구들 이동을 했었어요. 네. 좀 퇴출했어요. 그때 얘기하셨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왜 중국만 가지고 그러느냐가 아니라요. 실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미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마저도 지금 어떻게 됐죠? 광주광역시 어떻게 정율성을 선양할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한 것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국가보훈부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독립운동가로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됐죠?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인민군으로, 중공군으로 6.25 침략자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려라 음악 작곡한 사람입니다. 군가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 군가를 듣고 부르며 대한민국 군인과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광주광역시 짐승만도 못한 광주광역시 지금까지도 6.25 침략자 정율성을 선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5.18 정신? 5.18 정신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파괴 정신입니까? 5.18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6.25 침략자 정율성도 선양하는 겁니까? 5.18 정신이 그런 정신입니까? 6.25 침략자 정율성도 선양할 수 있는 정신이 5.18 정신입니까? 네?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 6.25 침략자를 40퍼락 들여서 역사공원을 만듭니까? 대한민국 어떤 곳에서 5.18 정신이 있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기억하세요, 국민 여러분. 5.18 정신이 뭐다? 정율성 선양 정신이다. 6.25 침략자 정율성 선양 정신이 5.18 정신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율성 역사공원 아예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공원으로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자, 이런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이 정율성 역사공원 소식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학기 초에 2025년 학기 초에 공개 수업을 갔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업을 보고 선생님께 3월 넷째 주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 계기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적었어요. 그 학부모가 바라는 점, 원하는 내용을 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서해수호의 날 계기교육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의 담임선생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친놈이라 안 했죠. 여자예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도 계기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6.25 날 수요일이었는데 학교를 갔습니다. 5교시 동안 6.25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유를 알았어요. 이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이 헛된 희생이래요. 초등학교 5학년 교사가. 이번 주에 겪은 일입니다. 저희 아이가. 선생님이 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냐요. 그거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현충일 계기교육 안 합니다. 6.25 안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정의가 10년 되면 이 대한민국을 이끌 20대 주역이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자유가 지켜지겠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생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서해 수호의 날을 아예 만드셨죠. 현대사회에 가장 최근에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이 누굽니까?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전사하신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지켜졌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서해 수호의 날을 제정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 뉴스 마지막으로 오늘 대표님이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프시다고 4월쯤에 민주당 놈들 연평해전 일으킨 거 알면서도 김대중 옹호하잖아. 중위임도 그렇고. 네? 그쵸,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인권 말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하나도 안 챙기는 자들. 대한민국 국민이 10년째 붙잡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멍청한 찌찌명. 사악한 거죠. 멍청한 게 아니라. 맨날 어쩌라고로 해결 안 하죠. 아무것도 해결 안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10년째 잡혀있고 있는데 지금까지 몰랐대요. 이재명이. 그렇지, 돈 때문에 대통령 거죠. 권력 때문에. 뭘 하겠어요 걔가. 자, 서해 수호의 날 들어보겠습니다. 이 4차, 이 3.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6주년을 하루 앞두고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적 안보 의식을 결집시켰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3, 4위전을 앞두고 온 나라가 들떠있을 때 벌어진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잇따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 같은 북한의 대표적 무력 도발들로 우리 군장병 55명이 희생됐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이 흘렀지만 유족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악물고 있지를 못하고 있지. 그 모습을 그때 처음 바닷속에서 건졌을 때 제가 데려갔을 때 그때 모습만 지금도 생각하면. 동료들도 먼저 떠난 전우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맞서는 것이 우리 전우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내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을 상기하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 첫 행사가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진심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하신 분들의 희생이 가장 고귀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국민들 한 분 한 분 가슴속에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서해 수호의 날을 만드셨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교사가 있어도 3월 넷째 주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로 기념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3월 넷째 주 서해 수호의 날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네, 이것을 또 잘 이뤄나가는 게 이제 교육부겠죠. 교육청, 교육지원청 한마음 한뜻으로 목숨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날은 그날만큼이라도 잘 추모를 하고 우리도 또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웃을 잘 섬겨야겠다. 서로 보살펴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내가 여력이 되면 도와주고 이런 훈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분들이 저희를 다 알고 목숨 바친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생각하며 지킨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국가 안보, 애국심, 이렇게까지 신경 쓰셨던 대통령님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부당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김대중 파묘하자.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뇌물죄는 가짜였다. 사실이 아니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은근히 추운 날씨였는데 정희군, 정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은근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319차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랜 시간 이 자리 함께 매주 해오셨던 백승원 대표님께서 잠시 지병이 있으세요. 당뇨와 심장 질환이 있으신데 추운 날씨에 이제 연속으로 이제 SK 브로드밴드 매일같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매일같이 이제 하시면서 심장 쪽에 좀 무리가 되셔가지고 쉬셔야 이거는 추운 날에 더 나오시면은 갑자기 확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5월쯤 되면은 이제 대표님 다시 복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안에 건강이 아주 더 건강해지시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승원 대표님 이 자리 지금까지 너무나 정말 묵묵히 책임감을 다해서 그리고 쇼츠로 또 정일성 민원 우리 대표님 덕분에 280만 넘는 그 쇼츠 덕분에 정일성 민원의 힘을 받아서 화순군 능주초등학교 정일성 민원을 가열차게 잘 해낼 수 있었고요. 우리 백 대표님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만 좀 저가 옆에서 북성을 소리지. 알았지?
네, 이게 추운 날씨 속에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동지분들 진심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뒤에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돼야 되죠?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서울시의회는 불법 건물 하나조차도 이 본관 앞에 치우지 못하는 수준인 겁니다. 불법 건물이 지금 몇 년째예요? 네? 지금 3년 이제 지나는 건가요? 네,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노숙자들한테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변상금은 내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 건물 자체가 서울시의회 앞에 있다라는 거는 불법을 묵인하는 서울시의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월호 단체는 기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의 정치적 영토화가 바로 이 세월호 불법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기억 건물은 지금 불법 건물 상태예요.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고요. 문화재 보호법, 건축법, 공유재산법, 아주 소중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 점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이 서울시의회 앞의 공간을 안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 건물 왜 철거시킵니까? 행정대 집행 왜 합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건물에 대해서 행정대 집행하는 겁니다. 안전을 말하면서 오히려 공유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계속해서 놓고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하라! 철거하라! 불법 건물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하라! 철거하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사회를 무질서로 만들고 있는 세월호 단체,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하라! 철거하라! 여러분, 안전은 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전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 단체가 3년째 법을 어기고 이곳에 불법 건물을 놓고 있습니다. 안전의식은 준법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교통안전법을 지켜야 교통사고가 안 납니다. 법을 지켜야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단체는 지금 불법 건물로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단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태도입니다. 네, 이어서 저는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광화문 중심대광장 K파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백승원 대표님,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319차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원래 여기가 살고 그거요. 들어왔네. 앞으로 우리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